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엑스파일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동산 마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법률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게 리갈 마인드라고 하죠. 법조인이나 아니면은 법조인을 꿈꾸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일례적으로 많이 갖는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게 뭐냐 면 모든 일상생활을 법률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런 법률적 사고 마인드, 즉 리갈 마인드들이 많이 성립이 돼 있잖아요. 저는 제가 말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만들어낸 건데요. 부동산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다는 분들은 리얼티 마인드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리얼티 마인드는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부동산을 살펴볼 때 우리가 걸어갔을 때에 그 문을 열고 우리가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 집은 당연하고요. 그 아파트가 타입별 혹은 평형별에 대해서 당연히 가격은 알고 있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빌라를 산다고 한다면 여기 내가 문을 열고 나갈 때에 그 맞은편에 있는 빌라의 가격까지도 알아야 됩니다. 모든 부동산 하나의 제야를 보게 되고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는 뭡니까? 싸게 사고 비싸게 판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그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만약에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분들은 리얼티 마인드가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주변 시세라도 당연히 알아야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물건은요, 가장 시절이 좋을 때도요, 가장 피해를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시절이 안 좋을 때도 최고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게 부동산입니다. 제가 부천 지역에 빌라를 하나 투자를 했죠. 네, 빌라를 투자를 했는데 중앙공원 인근에 있는 신도시의 그 인근에 있는 빌라입니다. 반지하예요. 반지하인데 제가 한 3천 주고 구입을 했을 거예요. 네, 3천 주고 구입을 했는데 지금 그냥 수리하고 팔면 6천까지는 갈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근데 그때는 시절이 정말 안 좋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 시절이 안 좋았던 시절에서도 제가 그렇게 없는 살림에 투자를 했을 수 있었던 거는 제가 그 주변에 있는 시세를 당연히 빠삭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께서 부동산은 정보 유통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보 가공업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유통시장입니다. 부동산은 유통시장입니다. 그리고 유통에 대한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보입니다. 정보를 유통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한다. 그리고 구입을 하죠. 네, 계약서를 씁니다. 그러면은 소유권 이전만 하는 겁니다. 등기부 등본이라는 공시적인 부분에서 소유권 이전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집이 내 집이 되고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게 우리 사회적인 합치로 인해서 그럴 수가 있는데 그 부동산을 구입을 한다는 것은 그 부동산의 정보를 산다는 것과 동의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 중개업자와 친해지십시오. 부동산 중개업자는, 저도 부동산 중개업자입니다. 네, 부동산 중개업자는 상인입니다. 서비스업이고요. 상인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알고 있는 분이죠. 우리가 부동산학개론을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 정보의 폐쇄성은 당연히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입니다. 부동산의 특성이 한 7가지인가 8가지가 있는데 정보 폐쇄성, 지역성, 폐쇄성 그런 것들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영구성과 영구성이 있죠. 없어지진 않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정보의 폐쇄성을 조금이라도 더 접근을 하려면은 그 지역에 있는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도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로어, 즉 흐름을 따질 수 없지만 그 시점, 스탁은 그 부동산이 최고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그 시점에서의 좋은 물건, 그리고 그 시점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거는 당연히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먼저 들어오겠죠. 똑같은 부분에서 또 하나의 창구가 바로 경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경매는 경매 포털에 대해서, 그리고 경매 포털 사이트로 인해서 많은 정보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진짜 들리는 소문으로는 좋은 물건은 특정이 받기 위해서 없는 유치권도 있다고, 성립 여지 있다라고 해가지고 올리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아닌 것 같아요. 네, 있다고 하긴 하는데, 여하튼 정보 포털이나 아니면 대법원 사이트에서 경매 정보는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부동산 정보를 조금이라도 더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진입을 하려고 한다면 부동산 중개업자와 친해져야 됩니다. 아무리 급매물이라고 해도 경매보단 비싸겠지 라고는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우선 감정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은 그 건물주분한테 500만원, 1000만원 깎아주세요 라고 해도 못 깎아주는 것을 일괄적으로 20%에서 30%까지 저감을 하죠. 유찰이라는 단어로 인해서. 물론 낙찰가율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 주변에 시세의 낙찰가율을 살펴보긴 해야겠지만, 그거는 정말 시스템적으로 가격을 하락시키고 저감을 시킨다는 거는 그게 그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이긴 한데,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여러 부동산 중개업자분들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 필시 분기별 4개월에 한 번씩은 경매로는 절대 접근할 수 있는 물건을 브리핑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 물건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그러면 내 돈으로 내가 하지. 말씀드렸죠. 부동산 중개업자는요. 가장 자기가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들끼리도 모이면, 제가 단어를 바꿀게요, 앞으로. 공인중개사끼리 모여도, 중개는 돈이 안 돼. 직접 투자를 해야지. 라고도 많이 해요. 하지만 말이죠. 그분들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닙니다. 플로어, 즉 흐름을 가지고 가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소수고요. 진짜 좋은 물건이 나왔는데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공동중개를 하거나, 아니면은 물건의 정보에 대한 퀄리티를 판단을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개업자라고 다 공인중개사라고 다 고수는 아니에요. 저도 10년이 넘었지만 고수는 아닙니다. 네, 사람들이 다 전업을 하래요, 저보고. 그냥 강의 쪽으로, 아니면은 이런 쪽 글을 좀 제가 그래도 예전부터 써와가지고, 그리고 예전에 직접 투자에 대해서 저도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투자자 유치를 하진 않았고, 제 돈으로 투자를 했죠. 그리고, 내 나이대, 그때 당시에 내 나이대보다 엄청난 돈을 벌었었고, 엄청난 돈을 까먹었었죠. 그 사실들은 나중에, 하나씩 저의 본 모습을 양파 까듯이, 조금씩 까드리도록 하는데요. 예를 들면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하는 사태가 있었죠. 그때 제가 받았던 물건 중에 하나가 지금도 생각이 나네요. 신림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54평인데 2억 5천에 나왔습니다. 50채가 나왔습니다. 그걸 한꺼번에 가져가는 조건이었는데요. 아무리 대형평수가 인기가 없고, 그 시행사가 그 보유분이었거든요. 말 그대로 시행사 보유분.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건설사 보유분, 특별분양분, 그거 다 레파토리인데, 그거는 진짜 진정한 의미의 시행사 보유분이었는데, 제가 돈만 있었으면은 다 샀죠. 아무리 그래도 평당 500입니다. 그때 아무리 떨어져도 그 2006년도, 7년도인가? 8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아무리 가격이 2008년도 이후겠네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니까요. 아무리 가격이 떨어져도요. 인서울입니다. 신축이었죠, 당연히.
네, 그런 정보들은, 네, 그런 정보, 그건 인생의 정보잖아요. 제가 돈이 있었으면은, 네, 투자를 했죠. 네. 제가 솔직히 그 조각은 많이 했습니다. 한 반개수, 이 25채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협의도 웬만큼 됐었습니다. 진짜 있는 그 투자자분들 다 끌어모았거든요.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결국에는 50채 그냥 일시불로 사실 분이 생겨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에 돈 많은 사람 많구나. 나 생각했었죠. 자, 이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모 아파트형 공장이, 네, 분양이 됐었습니다. 2015년도에 분양이 됐었는데, 그게 평당가가 520만 원이었습니다. 520만 원이었고요. 그게 당연히 분양이 완료가 됐죠. 그게 아마 총매가가 2억 5천 정도였을 거예요. 총매가가 2억 5천이었고, 그, 취득세 제외하고, 2분의 1 분할. 네, 제가 전에 방송에 사무실 쪼개기는 불법이 아니라고 드렸죠. 사무실 쪼개기 한다고 한다면, 바꿔야 될 것은 소방을 바꿔야 됩니다. 소방을. 네. 이거는 소방법에 나와 있는 거니까, 스프링클러를 옮긴다던가, 증개서를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그것도 돈이 많이 들진 않아요. 네, 들진 않고, 우리가 솔직히 어느 사무실에 룸 하나 만든다고 하더라도, 네, 소방법에 따라서 거기다가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돼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이 하나의 방법인 건데, 거기 2분의 1 공사를 하면 1000에서 1300만 원 정도 들어옵습니다. 그러면 총 취득가액이 2억 8천 정도, 2억 8천은 3억이 안 됐을 겁니다. 지금 임대가가 180만 원에서 190만 원입니다. 90에 90만 원, 900에 90만 원, 혹은 1000에 100만 원 그렇게 받고 있거든요. 각기. 수익률 괜찮죠. 또 융자가 85%나 나오네요. 520만 원이란 돈은 그때 당시에는 입지적으로 너무 안 좋다. 제가 말씀드렸죠. 부동산은 흐름을 모르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요. 공인중개사들은요. 입지가 너무 안 좋다. 그러니까 그 편협적인 생각들이 머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 물건에 대해서 인기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 주변에 있는 평당 가격이, 네, 분양 평당 가격이 650 전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 건물들이요. 정말 대단하죠. 근데 그거를, 네, 저희는 물론 재미를 봤죠. 저희 투자자분들도 저한테 고마워 하셨긴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분양은 항상, 그거를 갑니다. 우리가 소비재의 가장 끝판왕은 분양이라고 하죠. 네, 분양이라고 하는데, 봐봐요. 우리가 그 시점, 저희 지역 전문가에 대해서의 그 부분을 알고 접근을 하시는 분들, 한 4년에서 5년 한 자리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 물건에 대해서 아니면 그 건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건물의 소유자, 전소유자도 아는 부동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거는 힘듭니다. 좋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께서 좀 봐주셔야 될 게 그런 공인중개사는 여러분에게 뭘 중개를 해야 돈이 되는 겁니다. 네, 중개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컨설팅 산업이 그렇게 발달이 안 됐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가장 큰 문제예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지만 또 가장 큰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투자할 지역 그냥 놀러 가세요. 부동산이 바쁠 것 같습니까? 안 바빠요. 또 특히 단위당 단가가 중개마다 강한 곳, 예를 들면 토지 같은데 그런 데는 안 바빠요. 전혀 안 바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면 토지를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그냥 그쪽 현지 가서 무조건 구입을 하셔야 돼요. 너는 누가 어느 토지에 대해서 나는 사업 계획이 있다. 아니면은 여기가 도시 계획이 뭐가 설치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건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현지에 가셔야 됩니다. 진짜 이 도시 계획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면 여기에 최순실이 샀네? 그러면 그 옆에 땅은 내가 한번 사봐야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물론 결과는 투자자에게 몫이긴 하지만 그럴 때는 무조건 현지 가서 현지 부동산에 접근을 해서 사셔야 됩니다. 그 현지 부동산들은 그쪽에 지인들이 그러니까
입주민, 현지 분들이 대부분 많이 상주를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큰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임장. 저 멀리 가는 거. 우리가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토지 그 중개를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그 뛰는 저기 키로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아니, 여러분에게 돈을 뜯기 위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뜯는데 여러분은 그거를 직접 투자하시는 분인데 그거보다 더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뭐 어느 기자가 너는 왜 부동산 투자는 안 하냐? 그 워렌 버핏이 하는 얘기가 부동산 투자 좋다 이거야. 네, 참 좋아. 네, 수익률도 괜찮을 것 같고 좋은데 노동 직접적 투자이기 때문에 나는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관건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만져보고 들어보고 눈으로 보고 그 부동산과 대화도 하고 저는 부동산에 진짜 리얼티 마인드가 머리 끝까지 찼을 때는 제가 투자한 물건들하고 대화를 했었어요. 대화를 하고 제가 빌라를 투자했다 그러면은 그냥 거기서 잤어요. 네, 잤어요. 참 재밌는 거 많아요. 제가 빌라가 많이 있었을 때는 귀신 나온다고 귀신 나온다고 지금 나가겠다는 분도 있었고요. 진짜 재밌는 거 되게 많아요. 네. 여하튼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인중개사랑 완전 친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물건은 거기서 구해줄 거예요. 하지만 물건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이 더 고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토지 등 단위당 단가가 그 큰 곳, 단위당 단가는 작죠. 하지만 총매가가 크죠. 네. 네. 그런 거를 투자를 하실 때는 좀 더 조심해. 아주 조심해. 왜 애들이 그 컨설팅 애들이나 아니면은 그 기획부동산이 토지를 왜 팔겠습니까? 정보의 취득성은 가장 약하면서 분할이라는 것도 아주 쉽게 해서 생상품, 공상품처럼 만들 수 있는 정보 강공업이거든요. 이거는 기획부동산은 기획부동산이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께서 살 수 있는 부동산의 하나의 제한을 가장 비싼 가격에 산다는 걸 빼고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냥 거기도 샵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물론 샵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사용을 하고 없애거나 그런 건 아니죠.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여러 접근 방식 중에 하나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분양도 소비재의 끝판왕이라고 하지만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평당 520만 원짜리의 그런 물건들도 분명 어딘가는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께서 찾으면 당연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많이 힘들겠죠.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런 노력들을 하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토지 말했죠. 네, 토지는 절대 기획부동산들 그렇게 해서 공산품으로 사는 거는 기분 나쁘셔야 돼요. 부동산 투자하고 싶다. 그럼 부동산은 투자하지 않는 일반인. 저는 공인중개사잖아요. 저는 처음에 공인중개사 아무나 따는 자격증이지만 다른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너는 공인중개사로 우주정복할 사람이다. 네, 한창 제가 삘이 강했을 때, 그 리얼티 마인드가요. 그럴 때는 그랬잖아요. 네, 왜 소비재 시장에서 노시는지. 제가 어느 분한테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느 공인중개사가 저랑 그 동기인 공인중개사가 그 모 지역, 지방 지역에 오피스텔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피스텔이 투자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아니까 우선은 그거를 줘요. 소스를 줘요. 여기가 괜찮냐, 안 괜찮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어느 접근 방식으로 할 거냐. 직접 투자냐. 직접 투자라고 합니다. 제가 한마디 했어요. 넌 공인중개사 자격증 때려치라고 그냥 불태워버리라고. 아니면은 집에 가면 저 사무실 가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걸려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자격증님 그렇게 해서 3번 그 석고대제 하라고. 왜 소비재 시장에 가장 끝판왕에서 끝에서 그거를 접근하지? 공인중개사가?
좀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거고, 그리고 좀 더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노력과 관심이 있는 사람이 왜 그러지? 어려운 자격증 따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접근 방식 완전 달리 하라고 얘기를 했죠. 또 다른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정말 방송으로는 나올 수 없는 얘기니까 네,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일반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 중에 저한테 그 중개로 해서 몇 개 가져가시고 그 경매로에도 몇 개 가져가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요. 딱 들어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저는 얘기하죠. 이거 투자하지 마라. 이거 안 좋다. 근데 그냥 썰랑 낙찰받고 오시는 거예요. 즉 자신의 정보에서 자신이 취합할 수 있는 정보는 취득하는 거죠. 저를 이용하신 거죠, 그분은. 네. 저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뭐 3개월 만에 여신을 10억 이상 땡기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들이 다 올랐어요. 물론 제가 시켜드렸던 것 중에서는 대물건, 네, 모 대기업의 대물건이 있어가지고, 그건 애초부터 살 때부터 시세보다 저렴했어요. 그거를 파악하고 그냥 구입을 하신 거죠, 그분도. 근데, 자신이 경매 취득을 했다. 저 취득을 했죠. 근데 그 옆에 호실이 얼마에 팔린 줄 알고, 그 옆에 호실이 난 또 얼마에 팔린지 알아요. 네. 그것도, 팔린 게 그 경매에서 낙찰받은 시점에서 그렇게 다르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낙찰하지 마라. 그 금액은 얼마 이하로 써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옆에 호실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낙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5, 6천 정도 올랐습니다. 물론 매도를 해야 되겠지만 매매 사례를 그 위층이 얼마에 팔렸는지 어느 부동산에서 저는 제가 중개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누가 샀는지도 알아요. 네. 그것도 정보거든요. 근데 그 금액이 그 낙찰가액보다 네, 그분이 그 경매를 취득했던 그 금액보다 같은 전용 면적인데 한 5천만 원 더 비싸게 사셨어요. 그런 거예요. 그분도 임장을 하고 돌아다니시고 그리고 자기만의 그 마인드를 정립을 하고 저를 이용한 거죠. 아, 애는 그래 이 물건은 애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취득하시는 분, 아니면 야 이 경매 나왔으니까 취득하겠다라고 하시는 분. 부동산을 중개를 하면서 느낄 때는 이 사람이 참 나를 잘 이용하구나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대부분 부동산 고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공인중개사라고 피하지 마십시오. 왜 피합니까? 우리가 죄 졌어요? 네, 피하지 마시고요. 물론 여러분을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시킴으로써 돈을 받는 직종이긴 하지만 이용을 하세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분들은 그 대다수는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 네, 뭐 커피숍처럼 막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바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그냥 놀러 가세요. 놀러 가면 되게 좋아한다. 막 먹을 거 사주고 막 얘기하고 막 부동산 얘기하면 되게 좋아한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은 네. 그렇게 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양형석도 부동산 YJ 양형석도 부동산 투자를 잘하기로 유명한데 그것도 공인중개사 한 분을 잘 만나서 네, 그냥 찾아갔대요. 워킹으로. 그리고 친해진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문제가 뭐냐면 충성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정보에 대한 취득성이, 그러니까 접근성이 약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방송을 한다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카페, 제가 나중에 좀 부동산 방송에 대해서도 좀 깔 게 있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긴 하지만 여하튼 여러 매체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서 그분에 대해서의 충성도는 높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 신념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건에 대한 신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방문을 하시고요. 저희 사무실도 제가 이 방송을 엑스파일을 하면서 저희 방송 사무실이 오픈이 될지는 그러니까
그 주소 등이 오픈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안 될 것 같아요. 김 PD님이 막을 것 같긴 한데, 우리뿐만 아니라 그냥 부동산 여러 사무실을 돌아다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자를 한다. 그리고 투자자라는 타이틀을 해서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반인과 이미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정보를 접근을 잘 할 수가 있게, 네, 그런 인프라를 만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카페에서 뭐를 공동 투자한다. 그리고 돈을 모아서 뭘 한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진짜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싶네요. 어느 카페가 있어요. 네, 그 카페는 이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있어요. 저기 그 법정지상권 미성립된 아파트를 그 토지를 낙찰을 받는 거죠. 우리가 토지에 건물이 세워진다라고 하면, 네, 같은 소유주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토지, 내가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B라는 건물을, 네, 만들었어요. J가. 그러면은 이게 그 A하고 B가 다 제 거잖아요. 네, 토지하고 건물이 제 건데 그 중에 하나만 매매를 했어. 네, 예를 들면 토지만 매매를 했어. 라고 하면 그 토지가 C한테 갔습니다. 네, 토지가 A인가요? 하여튼 A였던 게 C 다시 그 사람이니까 C 다시로한테 소유권 이전이 됐을 때 그 C 다시는 그 A 토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제가 건물은 제 거잖아요. 유효하게. 내 땅 위에 건물이 있으니 철거해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게 그 법정 지상권입니다. 토지 소유주의 소유권도 보호를 받아야겠지만, 네, 이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네, 그 파괴를 시키면 상식적으로도 어긋나고 경제적으로도 어긋나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바꿔 말해서 건물을 C-한테 팔렸어요. 그럼 토지는 제 소유잖아요. 아직 건물만 팔린다고 했을 때, 그때 제가 내 땅 위에 네 건물 있냐? 그 없애죠.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게 법정지상권인데 그게 성립이 안 되는 건물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를 해드리는데 그 아파트들이 그런 게 성립이 안 되면 그런 아파트들은 제가 그 호실에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그 대지권이 안 나와 있어요. 네, 대지권은 이것도 대지권에 대한 개념도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 방송 들으시려면은 민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하튼 대지권 없는 그게 없으면 이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은 건물 소유자들, 그러니까 집합건축물이죠. 그 아파트 소유자들한테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철거도 소유자들의 자기 비용으로 철거를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게 가능합니다. 법정지상권이 미성립이 될 경우에서는요. 그런 토지만 낙찰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 토지를 낙찰받았다. 그러면은 건물 소유주들한테 나가라, 철거하고 나가라 요구하거나 아니면 내 땅을 이렇게 샀으니까 비싸게 팔할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그 한 40억 정도 펀딩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투자를 주력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네, 이분은 부동산 이거 뭐 개발해서 올린다. 아니면은 이거를 사놓으면 땅값이 올라간다. 이런 추상적인 거 아닙니다. 망망대해. 내가 쉽게 얘기해서 얘기를 하는 게 망망대해에서 부동산 하나 취득해서 오르기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궁박을 이용한 거죠. 이게 내 건물,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돼 있으니까 건물 소유자들은 자기 건물에 쫓겨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건물도 철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 토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토지를 낙찰을 받는 거예요. 경매로. 그리고 비싸게 팔아먹는 거죠. 그 위에 있는 소유자들한테. 그분조차도 지금은 조금 그런 어떻게 보면은 피눈물 나게 만드는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는 그때 참
그 뭐 아주 선한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피눈물 나죠. 그 건물 소유주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조차도 지금 문제가 약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투자 자체가 아니라 그 좀 그 회계 등이 투명하지 않아서. 네. 그런 분들도 그렇고요. 뭐 카페로 뭐 토지를 파니 뭐니 해가지고 깜방에 들어간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우리가 전설이었다고 생각했던 분, 텔레비전에 나왔던 분, 그리고 스탠디셀러까지도 올렸던 분 다 깜방에 가 있어요. 끝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은 그분들은 그래도 부동산 정보를 주잖아요. 그냥 숙지만 하시고 부동산 투자는 독고다이입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투자는 독고다이다 라는 네, 그 명언과 함께 끝을 내도록 하고요. 부동산 엑스파일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